로빈의 크리스마스 메뉴. 연말 홈파티 메뉴로 파스타만한 게 없죠. 그 중에서도 특히 라구 소스 파스타. 홈파티 메뉴는 정말 좋긴 한데 샐러리 당근 준비부터 거의 한 3시간 정도가 걸리는 소스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복잡한 과정을 싹 빼고 집에서도 레스토랑을 압도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한 번씩 외식하러 나갔다가 라구 소스 파스타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알리오 올리오 먹고 왔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가서 사 먹게 되면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먹어야 되는 메뉴입니다. 라구 소스가 구하기도 힘든 판체타라든지 그런 이태리 정통 햄 말고요. 동네 마트 가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한우 차돌박이 그리고 고체 카레로 한국인의 입맛을 완벽하게 저격했습니다. 실패 없는 마이야르 반응으로 감칠맛을 팡 폭발시킨 로빈표 대한민국 라구 소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늘을 좀 넉넉하게 사용할 겁니다. 오늘은 한국식 라구 소스를 알려드릴 건데 라구 소스가 뭐냐면 고기 간 거를 가지고 만든 토마토 베이스의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거는 찹을 할 겁니다. 평상시에 마늘 갈아놓은 거 냉동실에 있으신 분들은 그거 쓰셔도 됩니다. 연말 요리들은 좀 무겁잖아요. 근데 겨울이라서 몸이 차갑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좀 면역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메뉴들은 좀 차가운 것보다는 뜨거운 요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통 5중에 스테인리스 냄비로 요리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얇은 냄비로 요리를 하면 불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 5중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하면 열 보존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열을 한 번만 받으면 계속 그 열을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처음에 조금 적응할 때는 어려워도 적응만 하면은 훨씬 쉽습니다. 자, 마늘 우선 꼭지 다 땄고요. 마늘은 다 갈았고요. 대부분의 프랑스라든지 이태리 요리들을 보면 이런 소스를 끓이거나 맛을 내가 풍부하게 좀 내야 된다라고 싶으면 꼭 들어가야 되는 거 3대장이 있습니다. 양파, 당근, 샐러리 이 세 가지를 미르푸아라고 하는데 이게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양파만 가지고 한국식 라구 파스타를 좀 맛깔스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에 싹이 녹색으로 난 것들은 제거를 안 해주면 얘에서 신맛이 나요. 끓이면 제거해주세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양파는 2-3mm 정도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가늘게. 완전 다지진 않고 스몰 다이스라고 하는데 스몰 다이스로 자를 겁니다. 양파가 지금 6개인데 좀 알이 작거든요. 그람으로 재면은 하나 방금 게 좀 큰 거였으니까 한 550 정도 될 것 같아요. 550에서 600g.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레시피에는 당근과 양파, 샐러리가 3대 2대 1 비율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들 해요. 근데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샐러리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비쌉니다. 비싸. 샐러리가 비쌀 때는 많이 비싸요. 샐러리 향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약에 오늘 레시피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샐러리 좋아하시고 당근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거나 집에 당근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 레시피는 제가 자꾸 원래 레시피라고 하는데 라구 소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레시피이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야, 내 입맛에 맞는 게 맞다가 돼가지고 뭐 소고기랑 뭐 돼지고기랑 뭐 몇 대 몇으로 또 써도 되고 하지만은 저는 오늘도 소고기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안 쓰고. 오늘 소고기는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사는 거 제가 구매해가지고 냉동으로 좀 해뒀다가 한 건데 지금 그래서 색깔이 조금 안 좋긴 하죠. 빨갛지 않은데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양파가 싹이 좀 났네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싹 꼭 제거하셔야 됩니다. 꼭꼭꼭. 라구 소스는 그 재료 컨디션에 좀 예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맛이 확 가버려서 양파의 녹색 부분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갑자기 그 소스 맛이 확 변해버려요. 오늘 라구는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재료 손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정통 레시피에서는 판체타나 베이컨을 쓰는데 구하기 더 힘들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걸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타리버섯 한 팩 정도 양파 모양처럼 작게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새송이버섯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송이버섯을 길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마이야르 반응을 최대한 일으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기반기 라구 파스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버섯도 이렇게 잘랐고요. 여기에 베이컨을 안 쓰고 싶으니까 대체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하 해가지고 나온 건데 자, 뭘까요? 베이컨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가 뭘까요? 네, 이겁니다. 차돌박이가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돌박이에서 나온 지방을 좀 뽑아가지고 라구 소스를 만들 겁니다. 훨씬 육향이 진해지겠죠?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요리도 잔머리가 좋아야 돼요.
지방만 우선 손으로 좀 떼어내고 살코기들은 같이 볶아도 되니까. 한우 원뿔 차돌박이라서 또 오늘도 이거 영상 나중에 올라가면은 한우 원뿔을 가지고 소스를 끓이는 미친놈이 있나라고 하실 테지만 그 미친놈이 접니다. 이제 인정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방은 따로 뺐고요. 지방은 좀 잘라지면, 좀 작게 잘라주면 지방이 좀 빨리 나오겠죠. 오늘의 라구 소스도 일반 레시피랑 다른 이유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15년 전쯤에 네이버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시피로 일타 강사셨던 뉴욕에 사시는 건축가분이 계세요. 그분의 레시피를 제가 또 연구해보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거는 오늘은 그러니까 아예 돼지고기를 안 넣고 할 거라서, 저는 돼지고기 안 넣은 게 더 맛있더라고요. 돼지고기를 넣으면 좀 맛이 풍부해지기는 하는데 그냥 저는 소고기만 볶아서 하는 게 맛있더라고요. 우지, 그리고 이게 차돌박이 탈까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양파까지 됐고 소고기 갈아놓은 것까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쉽죠? 준비할 건 별로 없습니다. 버너 준비하시고, 중요한 건 오늘 약불에서 뭉근히 끓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소스를 끓이는 걸 우리는 팥이라고 해요. 팥, 소스 팥. 이 밑이 평평하고 이렇게 통오중이 되든지 아니면 무쇠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열 관리가 잘 돼야 되니까 두꺼운 소스로 하셔야 돼요. 얇은 소스는 안 돼요. 먼저 우지 다 넣으시고, 우지에서 기름을 뽑아야겠죠. 중불로 했다가 살짝 열이 올라오면 열을 보관한 다음에 바로 약불로 낮출 거예요. 우지를 놔두고 가열 요리용 올리브오일을 3테이블에서 4테이블 정도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름을 더 잘 뽑아내니까 훨씬 더 빨리 나옵니다. 기름이. 이걸 아주 기름을 쫙쫙쫙쫙 막 뽑을 거니까, 저번에 그 한우구이 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처럼 쫙쫙쫙쫙 뽑을 겁니다. 자, 이제 기름이 나올 때쯤에 한쪽에다가 버섯을 다 넣어가지고 버섯부터 익힙니다. 왜 버섯을 처음부터 익히지 하실 거예요. 이 마타리 버섯은 충분히 익히면 익힐수록 여상스러운 식감을 내요. 얘가 진짜 재밌게. 버섯이라고 하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저 기름을 먹고 나서 다 익으면 다시 뱉잖아요. 나중에 넣으면은 수분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소스에. 처음에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시고, 버섯이 가장자리고 차돌박이에 이 지방 부위가 좀 오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오늘은 일반 소금으로 쓸게요. 소금 한 꼬집 정도 버섯에다가 우지도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익혀야지 기름이 더 잘 나와요. 양면을 완전히 갈색빛까지 익혀가지고 다 익고 나면 크리스피할 정도로, 바삭바삭할 정도로 뽑아낼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냄비 진짜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은 두꺼운 거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오중. 저는 셰프인에서 올해 출시된 이 찜기까지 같이 가능한 이 냄비가, 이 찜기까지 쓸 수 있거든요. 이 냄비는 여기 올려가지고 4리터 팥이 별로 없는데 TI로 된 게 4리터 팥이 나왔더라고요. 저번에도 감바스도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기름이 잘 나오고 있어요. 버섯하고 같이 익히겠습니다. 이렇게 갈색빛이 났어요. 이럴 때쯤에 고기를 넣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힘이 있는 애로 해야 되니까 소금을 3꼬집 정도 뿌리시고 고기를 잘 깨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기가 있는 고기를 넣어도 처음에 기름 코팅이 잘 됐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도 안 붙죠? 그죠? 스테인리스 팬이 붙는다는 거는 처음에 너무 기다리지 않고 사용하셔서 그래요. 이것만 지키셔도 스테인리스 팬 진짜 쉽습니다. 불을 조금 중강불까지 올리십니다. 지금 냄비가 열을 뺏겼잖아요, 고기한테. 그러니까 다시 열을 좀 보충해 주는 거죠. 또 냄비에 열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다시 또 줄여가지고 익히면 됩니다. 아, 좋아요. 이게 웍 같은 걸로 끓여버리면 라구 소스는 수분이 늦게 날아가면서 오히려 육즙이 다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의 맛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두껍고 이렇게 평평한 열전도율 주 냄비가 꼭 필요합니다. 업장에 가면은 소스를 끓일 때 대부분 팥으로 끓이잖아요. 평평한 바닥인 팥.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적기도 편하고 육즙 손실이나 이런 걸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소고기를 넣고, 지금은 중강불입니다. 중강불. 이때 잘 깨주시면서 균일하게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직접 갈아 쓰는 고기가 가장 좋긴 한데, 그러면 또 설거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가장자리적으로 이렇게 약간 육수가 쫄아들여야 되거든요. 애들이 육즙이 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하면서, 자, 이제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죠. 이때 차돌박이 잘라놓은 거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라구 소스를 하다 보면 노랗게 그 육즙 같은 게 새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약간 맑은 빛으로 변하거든요. 이럴 때가 물이 증발되고 기름으로 빠진 겁니다.
기름이 빠지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튀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면들이 다 살짝 갈색빛이 익을 때까지 마이야르 반응을 이끌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냄비가 필요한 거예요. 얇은 냄비들은 이렇게 저으면서 열이 다 빠져버려서 두꺼운 냄비가 있어야 되고요. 살짝 이제 바닥이 누르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이때는 너무 많이 뒤집지는 마시고 가장자리 열까지 다 뺏어올 수 있게끔 좀 붙여놔주면 돼요. 엄청 좋은 양이 올라오죠. 바닥을 긁어가면서 살짝씩 익혀주시는 게 팁입니다. 야, 너 왜 아까 안 붙는다고 해놓고 다시 붙었냐 라고 하시면, 이제 아까 수분이 계속 끓으면서 코팅된 기름을 다 뽑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좋은 원리거든요. 처음에는 안 붙고 나중에 이제 기름이 나올 때쯤에 이렇게 붙어지는 거, 이게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고 맛있는 소스를 만드는 비법이죠. 이런 걸 안 하고 만드는 소스들은 향이 항상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커리도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토마토 고추 커리를 만들 때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누른 거를 안 벗기시고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어차피 다 뽑아져 나오니까 또 한 번씩 펼쳐주시고, 소고기 민찌가 겉표면이 약간 갈색빛이 있을 때까지 볶아야 됩니다. 그게 제가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저만의 팁입니다. 저만은 하지 않겠지. 왜냐면 저도 뉴욕에 계신 셰프님한테 배운 거니까. 저만은 아니겠지만 일반 라구보다 제 라구가 조금 더 진한 맛을 내는 거는 그거거든요. 민찌를 겉표면을 갈색빛으로 될 때까지 이거를 익히면 자연스럽게 냄비에도 그런 갈색 코팅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딱 겹쳐집니다. 고기가 갈색이 되려면 어차피 바닥에도 다 눌러붙기 때문에 고기가 핵심이 아니라 눌러붙은 고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코팅팬을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실 때는 눌러붙은 고기가 핵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그래요. 코팅이 안 된 스테인리스 두꺼운 팬 아니면 무쇠팬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쇠팬은 근데 너무 무겁잖아요. 솔직히 저도 잘 안 쓰는데, 제가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팬으로 구울 때 무쇠팬으로 쓴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갑자기 딱 집으면 덜컹 이렇게 막 손목이 꺾여버리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중간 쪽에 있는 고기들이 바삭하게 익으니까 가장조리 쪽하고 이제 자리 좀 체인지 해주시고, 다시 또 넓게 펼쳐가지고 냄비에 있는 열들을 다 뽑아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라구 소스는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끓이는 소스예요. 그래도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민찌만 갈색빛을 익으면 되거든요. 지금 거의 다 익었어요. 자, 이제 이 정도 익히면 고기가 아까랑 다르게 갈색빛을 띠죠. 겉표면이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 익혀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바닥도 지금 이제 보시면 안 눌러 있잖아요. 거의. 그죠? 이때 이제 마늘을 넣어야 됩니다. 마늘을 입혀주는 거예요. 마늘 향을. 전체적으로 갈색빛이 됐거든요. 이때 욕심 부린다고 이 갈색빛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고기가 깡깡해지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제 양파를 넣어가지고 고기에서 나온 마지막 기름하고 양파하고 같이 볶아주는 겁니다. 이 소고기라는 게 한계점을 딱 갔을 때는 정말 맛있는데 한계점이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엄청 깡깡해져요. 특히 민찌기 때문에 그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양파를 넣고 중불로 늦추면 스테인리스 팬이니까 가지고 있는 열로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되거든요. 이 양파를 넣으면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마늘이 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도 줄인 겁니다. 지금 불은 중불에서 중약불 사이에요. 양파를 넣었으니까 밑간을 살짝 두 꼬집 넣어주시고, 라구 소스에는 좋은 와인을 넣으면 좋아요. 좋은 레드 와인을. 이제 레드 와인 집에 없으신 분도 많잖아요. 슈퍼 같은 데서 안 팔 수도 있으니까 오늘 레드 와인 대신에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술 중에 레드 와인 대신에 넣으면 좋을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미르푸아를 안 넣었잖아요. 양파만 넣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맛들을 대체를 하려면 살짝 대체품이 들어가긴 들어가야죠. 자, 이제 다시 양파에서 나오는 물들이 냄비를 완전히 다 닦았고, 다시 양파에서 나오는 물들이 볶아진 고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스웨팅이 됐습니다. 자, 스웨팅이 됐을 때 물을 살짝 넣어줘야죠. 이제 물 500cc 넣어주시고, 동전 육수 2개, 그리고 이거 8가지 버섯으로 만든 불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맞춰보라고 했던 거 맞습니다. 복분자주입니다. 여러분, 복분자주예요. 복분자주가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 복분자주를 200cc 정도만 넣어줄게요. 한번 이제 저어가지고 육수가 녹으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농도로 먹을 건지 아니면 바짝 졸여가지고 만들 건지. 여기에 이제 미국 쪽 셰프님들이 많이 쓰시는 거죠. 이거 고체 커리. 오늘은 3일 숙성 카레입니다. 오뚜기에 3일 숙성 카레. 고체 커리 하나 뻥. 고체 커리를 넣으면 어느 정도 간이 다 잡히니까 좀 쉬워요. 아, 벌써 맛있겠는데.
이제 토마토를 좀 입힐 건데 이렇게 토마토 퓨레를 쓸까요? 아니면은 토마토 홀을 쓸까요? 토마토를 씹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 이게 좋아할 거고, 그냥 토마토가 갈아져 이렇게 편하게 먹을 거는 이거거든요. 토마토 홀로 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홀 800g짜리가 들어가야겠네요, 양이. 그리고 이제 육수가 다 녹았을 거니까 이거 알코올도 좀 날라갔겠죠? 살짝 간을 보면 말해 뭐합니까? 맛있지. 얘들끼리 약간 콜라보가 돼야 되니까 아주 약불로 해놓고 뚜껑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대류열로 뽀글뽀글뽀글 익으면서 얘들이 맛있어져요. 살짝 옆으로 치워두고 토마토 홀을 좀 잘라줘야 되니까 추천해주신 토마토 홀로, 토마토 홀에 들어있는 토마토는 완숙을 하고 나서 수확을 한 거기 때문에 당도가 있어요. 제가 토마토 홀을 넣으면 많은 분들이 토마토 그냥 사서 하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도 유통과정상 토마토가 완숙되기 전에 따요.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약하고 산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 홀이 훨씬 맛있어요. 토마토 홀은 가위로만 자르겠습니다. 토마토 홀에 있는 껍질은 조금 질겨서 씹는 거 싫으신 분들은 잘게 자르시던지 제거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씹히면 몸에 좋은 거니까 먹는다는 셈 치고 간단하게 자르기만 할게요. 토마토 홀 저는 입자가 좀 크게 잘랐습니다. 이제 토마토 홀을 넣어줘야 되니까 다시 오시고, 이게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뽀글뽀글 올라야 돼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야지 이게 탁하지 않은 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끓이기 위해서는 통 오줌 냄비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온 육수가 맛있어요. 안 그러면 텁텁해집니다. 맛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중간에 사이에 여기에 이제 토마토를 넣어주시고 한번 저어서 이제 다시 중불로 살짝 끓여야 되니까, 화려한 맛이 아니라 정말 본연의 맛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후추랑 바질홀, 월계수가 들어가면 좋아요. 월계수를 3장 넣어주고, 바질홀은 1테이블스푼 정도, 그리고 후추는 스모크 후추로 좀 넉넉하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스모크 후추도 넣었고, 여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토마토 소스 끓일 때 요거 스모크 파프리카, 이것도 1테이블 정도, 요거 넣으면 맛이 확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끓기만 하면 좀 진한 맛으로 드시고 싶으시면 커리를 하나 더 넣어도 됩니다. 그건 이제 선택사항.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야, 지금 벌써 맛있다. 이제 다시 끓기 시작하니까 아주 줄여서 또 옆으로 좀 치워 놓겠습니다. 제가 직접 키우는 이태리 파슬리를 넉넉하게 따야지 줄기를 좀 잘라서 넣어서 같이 끓여야겠어요. 잎사귀는 마지막에 넣을 거니까 따로 보관하시고, 자, 줄기는 가볍게 물로만 씻어가지고, 어차피 제가 약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끓는 거에다가 좀 넣어서 향만 좀 내주시면 되죠. 안 건들고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파슬리는 물기를 잘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뿌릴 거라서. 그러니까 라구 소스 하실 때는 이렇게 끓이는 동안에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돼 있는 게 라구 소스니까, 처음에 막 이게 몇 시간이 걸리니까 아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시면은 좀 다가가기가 힘든 메뉴인 것 같고, 근데 라구 소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려운 소스들은 마녀 스프든 토마토 소스든 한번 끓여가지고 냉동실 보관이 가능해야지 알려드리거든요. 이거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뭐 냉동실에 넣으세요가 아니라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 직원하고 몇 달 동안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거 냉동을 보관했을 때 오히려 더 옴상 복귀가 잘 됐던 것들, 그런 것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염려 않고 얼리셔도 됩니다. 거의 다 했어요. 허브 마지막에 뿌릴 때는 잘 빼셔야 돼요. 물을 잘 다 빼셔야 돼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구 소스가. 이태리 파슬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가늘게 썰어버리면 물러져서 별로고, 또 너무 안 자르면 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까지만 자르면 되는지도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죠. 지금 자르자마자 향이 너무 좋아. 저는 이태리 파슬리에서 나는 레몬 향 같은 그런 상큼한 향이 있거든요. 그 향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허브가 이태리 파슬리입니다. 정말 좋아해요. 정말. 자, 이제 이 이상 하면은 또 물러지거든요. 자, 이태리 파슬리 잘라둔 것도 넓게 펼쳐가지고 살짝 덮어 놓으시고요. 소스를 이제 한번 봐볼까요? 다 됐겠죠? 지금 약간 그 향긋한 향까지 나오거든요. 열어볼게요. 자, 이태리 파슬리까지 넣어가지고 향긋해졌죠. 이태리 파슬리는 더 놔두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 저는 놔두면 어차피 향이 우러나올 거니까 저 놔둘게요. 먹지는 않습니다. 이거 질겨요. 그리고 이제 살짝 가열을 해가지고 조금 날릴게요. 농도가 좀 나와야 되니까 조금 먹어보면 먹어볼래요? 진하지 되게? 맛있어요. 맛있지?
소금을 더 해야 될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가면 카레를 넣을까 소금을 넣을까? 카레를 좀 더 넣어도 맛있거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소금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진하게 먹는 게 맛있으니까 이거는 농도 잡기도 쉬우니까 이게 따라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소금은 오늘 거의 뭐 안 넣고 이제 됐습니다. 버터를 넣을 때는 적게 넣으면 맛이 없어요. 이런 거에는 버터가 듬뿍 들어갑니다. 듬뿍. 전 또 버터를 좋아하니까 정확하게 104g 들어갑니다. 버터가 다 녹았습니다. 다시 간을 볼게요. 잘한다. 잘하네요. 역시 잘해요. 마지막에 이제 후추를 후추추 하고 뿌려주고. 아 진짜 향이 너무 좋다. 정말 향기로워요. 이태리 파슬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완성이 됐습니다. 라구 소스. 박강배 채널에서 처음 끓이는 거죠. 라구 소스. 맛돌이님 파스타로 해서 먹을까요? 그냥 먹을까요? 파스타 해서 사진도 찍어 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파스타 해서 다시 부르겠습니다. 저에게 또 일을 시키셨습니다. 파스타까지 하라고. 파스타를 해야 돼요. 면을 삶아야 되니까 스텐팬 하나 놔두시고 많이 안 먹을 거니까 1리터에 오늘은 소금 10g 하겠습니다. 물이 뜨거우니까 금방 끓겠죠. 항상 파스타 같은 거 하실 때는 커피포트로 물 끓이시는 게 진짜 팁이에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금 10g. 면 삶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파스타면 삶을 때 항상 이걸로 삶으세요. 이거 육수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래야 맛있어요. 2개까지는 안 넣으셔도 되고 그래야 면수 사용할 때도 감칠맛이 많은 면수라서 더 맛있어져요. 생면입니다. 스파게티면 피스푸드에서 나왔습니다. 꼬뚜라가 지금 6, 8분이니까 생면이니까 8분 삶으면 될 것 같습니다. 8분. 오늘은 생면이라서 알덴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3, 4분만 삶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꼬뚜라 아예 다 익혀 먹을 거기 때문에 8분을 익힐 건데 저는 요리 경력이 23년 차지만 아직까지 알덴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맛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 주변 사람들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다 오신 형님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강조하는데 저는 안 좋아해요. 자, 끓을 때는 항상 불을 제일 약하게 불 팔팔 키워서 면을 삶아버리면 물이 쫄면서 오히려 염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가지고 뽀글뽀글 해가지고 삶으시는 게 좋아요. 이 생면은 듀럼밀이라는 게 이제 파스타 면을 만들 때 쓰잖아요. 근데 그 듀럼밀이 GI 지수가 낮아서 파스타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좋은 게 파스타입니다. 탄단지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어떤 재료를 넣어서 먹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특히 오늘 라구 소스 같은 경우는 소고기고 소고기는 단백질 그리고 라이코펜, 토마토 그리고 면인데 이 면은 듀럼밀의 그 메가 부분만 씌는 부분만 추출해가지고 만든 파스타 면이기 때문에 밀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가스를 발생시키는 성분들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드시면은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다이어트가 됩니다. 마녀스프도 그렇고 이 라구 소스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런 면만 삶아가지고 넣어 드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파스타 면 중에서 프리미엄급이라서 그냥 일반적인 면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는 걸 알게 되십니다. 나 이때까지 파스타, 막 스파게티 뭘 먹은 거지 할 정도로 완전 달라요. 지금이 이제 알덴테인데 살짝만 끓여서 먹어봐야지. 알덴테도 맛있긴 하던데 나는. 이 면은 좀 맛있더라고요. 알덴테 먹어볼래요? 면이요? 면만 먹어도 맛있어요. 어차피 육수도 들어갔고 면이 생면이잖아. 맛있지? 이게 면 맛이라고 하는 거거든. 간이 기본적으로 되니까 되고 면이 그 밀가루 풋내 같은 게 안 나고 되게 고급스러운 맛 나잖아. 지금 1분 20초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으면 불 꺼도 되거든요. 이 잔열로도 익으니까. 생면은 좀 빨리 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끓이셔도 됩니다. 먹다가도 불거든요. 수분 흡수하면서. 얹어서 면 다 익었고요. 버너를 다시 가지고 와서 너무 맛있겠다. 소스 과하지 않게 둘러주시고 여기다가 파스타면 넣으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은 이제 중강불로 한번 볶아주면 끝나거든요. 살짝만 이렇게 볶아가지고 불 끄시고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페코리코 로미노를 위에다가 왕창 갈아야죠. 이제 자, 페코리코 로미노 씁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먼저 드십시오. 파스타를 항상 이렇게 들어줘야 돼. 처음에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섞어야지. 이렇게 해주고 이제 뜨는 거야. 이렇게 대충 막 젓가락으로 먹어도 되는데 잘 먹으려면 이걸 3개 정도를 제일 아랫간에 넣고 3가닥을 넣고 돌리는 게 가장 입 크기 안정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 이렇게
완전 다르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파스타긴 해. 겉면이랑 완전 다르잖아. 사실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소스랑 같이 먹어야 돼. 면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생면이라서. 겉면하고 달라서 소스랑 같이 먹어야지. 그지? 풍부함이 다르지. 아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지. 맛의 그 깊이가 엄청 단단해. 지금 이 레이어 쌓인 게 너무 단단하고 잘 쌓였고, 깊이가 마지막에 또 버터 넣고 지금 먹을 때 다시 페커리코 로미노도 뿌렸잖아요. 네. 그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지금. 소스가 진짜 맛있다. 이 생면은 처음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쵸. 그죠? 아 파스타 생면 자체를 이렇게 해서 먹어본 게 처음이에요. 보통은 그냥 파는 것만 해서 먹잖아요. 그지? 집에서는. 근데 사 먹을 때 익숙한 것만 사 먹으니까. 고기를 저희가 익힐 때 딥하게 약간 익히잖아요. 그 약간 거친 듯한 식감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 면이 쫄깃쫄깃해요. 정말 면이 쫄깃쫄깃한데요. 퍼졌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좀 맛있는 젤리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죠? 약간 그 하리보 젤리 같은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죠. 젤리 식감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면 뽑아서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시제품을 많이 사 먹진 않았거든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약간 면 모양의 수제비인 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 그러니까 라자냐 느낌? 네, 면인데 라자냐 느낌이 나잖아. 라자냐를 길게 썬 느낌.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그 고기에 누린내 같은 것도 아예 안 나고, 아 훌륭해 훌륭해. 소스 진짜 맛있네요. 와 사기다 사기 진짜. 와 제가 자주 안 끓이는 소스라서 저도 오랜만에 먹거든요. 한 2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걸 지금 레시피가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그때 꽤 걸렸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끓이는 그런 맛이었고, 이거를 그때 직원들하고 테스트하면서 진짜 한 1년 넘게 연구를 한 거여가지고 진짜 막상 별거 아닌데, 고기를 그렇게까지 튀기듯이 볶는 거랑 당근이랑 샐러리 안 들어가가지고도 이 감칠맛을 낼 수 있는 거, 육수도 저렇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야, 진짜 점심으로 이거 먹었으면 2그릇 먹었겠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렇게 허겁지겁 안 먹잖아. 근데 이건 지금 좀 그렇게 먹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내가지고 너무 반가워. 혀 뒤편에서 계속 그 녹진한 맛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까 소금을 안 넣고 카레를 넣은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소금을 넣으면 좀 산뜻했을 텐데 지금보다는 조금 레이어가 떨어졌을 거고, 이런 소스를 제가 직접 끓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납품을 해드려야 되는데 끓이기가 힘드니까 제가 아직까지 제주 쪽은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이제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건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그 공장에다가 이걸 의뢰를 맡기면 레시피를 공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분들은 또 다른 데 가서 그대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알려준 거니까 그분들한테도 알려준다 생각하고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한번 끓여 놓으시면 몇 개를 드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것만 드시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냉동실에 넣어놨다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끓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 식감도 어때요? 이거 먹어봐. 이거 차돌박이잖아. 되게 좀 거기는 이제 버터링 하지. 그지? 그러니까 양분돼 있으니까. 확실히 고기 식감도 여러 가지가 나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기 식감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버섯이야. 버섯도 지금 고기 식감을 갖고 있는데 걔는 다른 애들 육수를 빨아먹어가지고 네. 자기만의 맛을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다니까. 고기만 많이 넣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진짜 버섯이 식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 베이컨은 아질산나트륨이나 다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차돌박이가. 안 먹어본 사람들은 근데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것도 안 했던 이유가, 라구르나 볼로네제를 안 먹어본 사람들은 왜 이걸 먹는 거지 그래. 왜냐면 막 엄청 뚜렷한 딱 맛이 아니라 복합적인 맛이잖아. 이거는 정말 꼭 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실 때 이렇게 블루베리 식초같이. 근데 얘가 있으니까 이게 딱 가시지? 네. 얘가 희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주 페어링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자, 오늘은 탄산수 한 줄평 듣겠습니다. 파스타 라구 소스 어떤가요? 요 라구 소스는 제가 원래는 토마토 소스를 많이 안 먹었었거든요. 케찹도 잘 안 먹을 정도로 토마토는 그냥 생 토마토만 먹고 소스로는 잘 안 먹었었는데, 요새 일을 하면서 토마토 소스를 조금씩 먹으니까 많이 먹게 됐지. 네, 그 맛을 좀 알게 돼가지고. 근데 이 라구 소스는 제가 먹었던 소스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그럼 식당 가면 이제 라자냐 같은 거 먹으면 라구 소스가 딱 튀잖아요, 맛이.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먹으면 어딜 가도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냥 누구나 먹어도 호불호 없을 만한 맛. 근데 이거는 누구나 먹어도 호불호 없을 맛은 똑같은데 뭔가 거기에 더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까 그 버섯 식감도 그렇고, 제가 먹었던 라구 소스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 올 겨울에 정말 이렇게 맛있고 되게 먹으면 그 마음이 따뜻해진 음식이 있어요. 딱 그거거든요. 오늘 정말 맛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빵 구워가지고 크루통처럼 뿌려 먹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맛있고, 얘도 체다 치즈를 올려서 드셔도 되고, 아까처럼 페코레코 로미노를 올려도 되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좀 변주해가지고 드시면 되고, 이렇게 끓여 놓으시면 라자냐도 먹을 수 있고 두고두고 아침에도 뭐 먹을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끓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라구 소스라고 하면 정통 이탈리아 방식만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미르포화라고 해서 양파, 쌈, 당근이, 샐러리 이것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돼지고기, 소고기 비율을 맞춰 섞어야 된다고 하시고, 그런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는 소스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15년 전 뉴욕에 계신 건축가이자 셰프님께 영감을 받아서 저만의 방법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 같이 일하던 직원들과 1년 넘게 테스팅을 진행하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비싼 재료나 복잡한 과정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정성과 재료 간의 밸런스였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간 고기라고 하지만 고기 겉면이 바삭하면서 갈색으로 될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는 마이야르 반응, 그리고 얇은 냄비가 아닌 이렇게 두꺼운 통오중 냄비로 뭉근하게 끓여내는 시간들이 그 깊은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피디님도 드셔보시고 지금까지 먹은 소스 중에 최고라고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버섯이 고기의 식감과 좀 어울리고 인위적인 재료 없이 재료 본연의 맛들이 층을 쌓아가지고 입안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 소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활용도입니다. 활용도. 오늘처럼 파스타로 드셔도 좋지만 넉넉하게 끓여가지고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도 돼요. 아침에 빵과 함께 데워 드시거나 라자냐를 할 때 소스로 이용하시면 더없이 너무 좋고요. 정말 근사한 요리가 뚝딱 완성됩니다. 냉동실에 이 소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마음이 든든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요리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원리만 알게 되면 내 몸을 챙기는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됩니다. 올 연말에 밖에서 비싼 돈 주고 자극적인 음식 사 드시지 마시고요. 집에서 좋은 재료로 이 소스 넉넉하게 끓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차돌박이와 황금 비율 레시피 적기 힘드셨죠?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시면 정확한 계량에 담긴 무료 레시피도 보내드리고요. 공동구매 일정도 챙겨드리니까 꼭 무료 레시피 신청하시고요. 단순한 요리 채널을 넘어서 삶과 휴식을 나누는 박강패 로빈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멤버십 19님이 되시면 더 깊은 이야기와 더 특별한 혜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고 저랑 조금 더 가까워지세요. 여러분들과 정말 재미있게 라구 소스 만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주말도 이런 좋은 소스 만들어가지고 챙기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자신을 각자 챙기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 저희 로빈이 응원할 테니까요.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